불안, 우울, 짜증, 그 전까지 없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뱃살이 없었던 사람이 배가 이만큼 생기기 시작하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여성의 갱년기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건강이 좌우될 정도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환자들 중에 이제 60대, 70대 환자분들 어떤 원인으로 언제부터 이렇게 불편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한 20년 됐어요. 제가 갱년기 때 전에 없던 상열감이 생기고 잠을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면서 그 이후로 쭉 그렇게 살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의 분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후가 조금 힘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먼저 갱년기에 흔히 겪게 되는 증상들을 제가 적어봤어요. 사람에 따라서 갱년기를 아주 무던하게 잠깐 불편한 과정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1년 정도는 불편해요. 단경이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1년 정도 짧게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구 결과에 의하면 7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호르몬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갱년기 폐경 시점에 나타나는 증상들, 안면 홍조, 얼굴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달아오르고 뜨겁고 덥고, 그런데 몸은 춥고 희한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온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땀이 나겠죠. 등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겠다. 조금만 따뜻한 거 먹어도 땀이 나서 수건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수면장애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 너무너무 잘 자던 분들이 딱 49세 전후로 갑자기 못 자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이런 상황으로 갑자기 반토막이 나버려요, 수면이. 그리고 감정의 기복, 불안, 우울, 짜증, 그 전까지 없었던 부정적 감정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절도 아프고 근육도 아프고 머리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집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질이 건조해지고 그에 따라서 성욕도 줄어들고 체중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근육량은 줄어드는데 지방량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상태. 뱃살이 없었던 사람이 배가 이만큼 생기기 시작하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먹는데도 감당하기 힘들겠죠. 이런 많은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니까 힘들어해요.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날까요? 여성 호르몬, 특히 그중에 에스트로겐, 임신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데 주요한 호르몬이지만 실제로 몸에 많은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에요. 온도 조절, 수면, 뇌, 심장, 뼈, 혈관, 피부, 몸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에스트로겐이 단순히 생식 호르몬이 아니라 몸 전체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 버려요. 에스트로겐의 양이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 90%가 줄어버려요. 100이 나오다가 갑자기 10으로 줄어버려요.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서서히 변하면 좋은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변해버리니까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바닷속에 사는 갑각류, 랍스타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갑각류들이 껍질은 한번 형성되면 그 크기를 키우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안에서 영양이 좋아지면서 점점점 안쪽에 있는 살들의 부피가 커졌을 때 겉에 있는 외골격이 감당을 못할 때 탈피를 합니다. 찢고 나오는 거죠. 찢고 나왔을 때 그 상황은 갑각류한테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나를 보호해주던 이 외골격이 없어지니까 물고기들이 그냥 쉽게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윤택하게 해주던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힘들고 질병적으로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게 호르몬의 변화로 나타나는 증상들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장기들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호르몬의 변화에 대해서. 호르몬이 변했을 때 어떤 특정 장기가 힘들어 하는지를 이 증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이 수면 장애는 심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심장의 순환 능력, 열 조절 능력, 펌프의 작용이 잘 안 됐을 때 열은 상체로 간다, 얼굴 위로 간다. 이게 상열. 그리고 안면 홍조가 있으면서 거의 다른 쪽은 차가워져 버립니다. 심장의 문제로 인한 추가적인 증상인 거죠. 호르몬 불균형에 인해서 심장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 장애가 오고 안면 홍조가 온다. 그리고 온도 조절이 안 되니까 자꾸 발한이 일어난다. 그 결과로 불안정해진 심장에 의해서 불안, 우울, 짜증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다 심장, 즉
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도 이런 경우는 보혈, 혈을 보해주면 심장이 힘을 찾고 수면이 안정이 되고 불안, 우울, 짜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도 똑똑똑 떨어져요.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치료할 때 1순위가 그래서 심장이 됩니다. 심장 약해서 문제가 생긴 사람 치료하는 거랑 요 증상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체중 증가, 복부 비만, 요것도 대사 능력이 떨어진 거잖아요. 대사가 저하된 거, 혈액순환이 안 돼서 대사가 떨어지는 거니까 요것도 추가적인 문제다. 요거는 결국 분비샘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건조증이 생긴다. 질건조, 구강건조, 두피건조, 피부건조, 열에 의해서 그리고 진액 부족에 의해서 건조 증상들이 몸 곳곳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진액 보충해주면 조금 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갱년기 때 증상들이 생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증상이 다른 증상으로 연결이 되면서 또 다시 돌아와서 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굴레에 빠지게 돼요. 그 첫 번째 시발점이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수면 장애를 계속 겪다 보면 무기력해집니다. 낮에 활동을 못하게 돼요. 무기력의 결과로 감정의 약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집중력이 잘 안 생기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뭔가 집중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활동이 줄어버리고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또 수면 패턴이 깨집니다. 활동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다 보니까 결국 또 밤에 잘 수 없게 돼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딱 빠져서 이게 계속 강화가 돼요. 한 번 악순환이 한 사이클 도는 게 아니라 한 사이클 돌고 나면 수면 장애가 더 심해져 있어. 그러면 더 뺑글뺑글 돌아서 또 무기력이 심해지고 수면 장애 더 심해지고 집중력 더 떨어지고 우울, 불안 더 심해지고 계속 반복해서 부정적 루프가 강화가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또 체중이 증가하고 살이 찌고 움직이기가 더 싫어져요. 이거 역시 또 어디로 들어가? 운동 능력 저하로 떨어지고 아프니까 또 더 안 움직이겠죠. 안 움직이니까 무기력해지고 또 수면 장애 발생하고 각각의 증상들도 힘든데 이 증상들이 서로 막 키워져. 한 바퀴만 돌면. 그래서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엉망이 돼버려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제가 심장을 강화를 하고 진액을 보충을 하고 이런 한방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탈출을 하려면 자력으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으면 탈출구가 안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끊어내야 될까? 외부에서 바라보면 쉬워 보여요. 그냥 제때 좀 자고 운동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옆에서 남편이 보기에는. 근데 남편들 그거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본인이 그 상황에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배려와 심리적인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게으르게 그렇게 퍼져 있지 말고 운동해 라는 말은 절대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해주고 큰 변화에 직면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라고 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나는 아파 죽겠고 방법도 못 찾고 전에는 다이어트 하면 살도 좀 빠지고 했는데 몸매도 이제 엉망이 되는 것 같고 손을 탁 놔버려요. 남편은 나를 이해도 못하고 내 인생 좋은 시절 다 갔구나.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부터입니다.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바뀌고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내 삶이 망가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아까 랍스타의 비유를 했잖아요. 기존의 껍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껍질이 이후에 자라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새로운 껍질, 호르몬의 균형도 다시 되찾아가고 난조를 보였던 시스템도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내가 기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껍질을 찾게 되는 과정이다. 이전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몸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몸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체중이 증가하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50kg인데 55kg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5kg를 줄여야겠다. 이 5kg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갱년기인데 뭐 몸이 자꾸 변해. 체중이 올라갔어. 5kg 줄여야지 하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런데 잘 먹히질 않아. 왜? 전에 썼던 방식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먹히질 않아. 시스템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했는데 안 돼. 그럼 자꾸 실패, 좌절, 이 감정 개입이 자꾸 더 심해져요.
그럼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불안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고, 몇 번 해보다가 이제는 다이어트가 안 먹히나 봐 하고 포기를 해버려요. 포기를 해버리고 음식에 대해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체중이 확 증가를 해버려요. 안 그래도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체중이 증가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예전에 시스템상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풀었죠. 살이 찌면 또 다이어트 하죠. 이걸 계속 반복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전에는 살을 빼고 말고 그런 거에 따라서 내 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으면 몸이 엉망이 돼버려. 기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녹다운이 돼버리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감정 상태도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쪽으로 빠져듭니다. 그렇게 실패가 쌓이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나 안 돼. 결론이 그쪽으로 가버려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더 이상 내 몸을 가꾸거나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안 하게 되는,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 이전보다 훨씬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조그만 변화에 집중을 하고 내 자신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오늘 조금 움직였더니 어제보다 한결 가벼운데, 식사 후에 좀 걸어주니까 졸리는 것도 덜하고 개운한걸? 그제는 못 잤는데 오늘은 그래도 1시간이라도 더 잤네? 어제도 못 잤는데 오늘도 별로 못 잤어. 이렇게 자신을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약간이라도 나아진 부분을 좋게 받아들이고, 오늘 좀 불편하더라도 내일은 괜찮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부드럽게 다뤄야 됩니다. 몸을, 그리고 마음을. 그렇게 살살 구슬려서 몸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몸이 좀 반응을 해줘요. 내가 몸을 공격적으로 대하고 불안해하고 자기 비난을 하고 몰아세우면 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려요. 근데 살살 구슬려서 조곤조곤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면 몸도 거기에 화답을 해요. 이제 점점 그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예전의 몸이 아니라는 거죠. 몸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예전처럼 나 운동해서 살 빼버리고 목표 지향적인 삶으로 나 이거 극복할 거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해결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작은 것부터 자기 효용감을 느껴야 돼요. 계단을 1층, 2층, 3층 정도 오르면서 오르니까 기분이 좋네, 올라지네,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네, 그럼 내일 4층까지 오르면 되지.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새 10층까지 올라져요. 여러분, 제가 계단 오르기를 하라고 하면서 계단을 올랐을 때 그 감각을 느껴보고 내 몸에서 느끼는 반응을 살펴보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계단을 오를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요. 계단 오르기가 삶과 참 닮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지겨운 듯 하면서도 꾸준히 계속 가면 한 층 한 층 비상구 표시에 숫자가 바뀌잖아요. 10층, 11층 묵묵히 올라왔을 뿐인데 벌써 10단위가 되어 있고 20단위가 되어 있어요. 거창한 목표와 몰아세운다고 삶이 화답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삶은 묵묵히 갔을 때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보여줘요. 매일매일 하는 자그마한 행동이 쌓였을 때 그 결과를 어느 순간에 보여줍니다.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하지 못하고 다 밀어버리고 손을 놔버린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다 복구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끝났어, 이런 느낌을 받는다고. 근데 오늘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일, 계단을 오르겠어, 이걸 매일 실천을 하다 보면 자기 효용감이 생겨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속이 변화를 만드는 거지, 이 나타나는 현상과 내가 가야 될 거창한 목표, 이런 거에 무게중심을 두면 현재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런 느낌에 빠져든단 말이에요. 이런 총체적 난국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거창한 게 없어요. 매일매일을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어지길 바라고 이걸 없어지길 바라고 그런 거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하루를 설계를 해야 돼. 하루 중에 여러 가지도 설계를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하루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나한테 자기 효용감을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 그걸 계속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계단을 20층까지 오르니까 뿌듯해졌어. 그리고 턱살이 좀 줄은 것 같아. 그리고 자신감이 생겼어. 얼마 전 댓글에 보니까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승 원장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꾸준히 반복했을 뿐인데 부정적 인식이 사라지고 내 자신한테 좋은 감정, 기분이 생기더라. 제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대단한 목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 생기는 그 기분, 그게 진짜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사람들은 막 호르몬 수치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에 집중해서 숫자에 가려져서 혈압 수치, 체중 이런 거에 가려져서 진짜 들여다봐야 될, 매일매일 내가 느껴야 될 그 기분을 등한시하고 삽니다. 근데 제가 느껴본 바도 그렇고, 환자가 한 걸음 나아가고 증상이 개선되고 다시 건강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환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원장님, 제가 증상도 나아지는데 기분이 나아지고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한테 오셨을 때 시어머니가 엄한 분이어서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자기는 그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여기서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고 막 너무 화가 난더라 이거예요.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랑 같이 좀 차분차분하게 치료를 하고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생각은 나는데 뒤에 나오는 그 반응이 안 나오더래.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그런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 이거예요. 내 몸이 그걸 감당할 수 없고 내 자기 효용감이 없고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추가적인 어떤 나쁜 감정들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걸 계속 반복했을 뿐인데 삶은 나아지더라. 제가 한약을 처방을 하는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어요. 매일매일 이거 한 팩 먹는데 어떻게 증상이 좋아질까?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약도 엄청 순해. 근데 그걸 매일 6개월 동안 반복을 했을 때 조그만 변화들이, 혈관 하나가 조금 뚫렸어. 그러면 혈액이 좀 더 갔겠지. 거기서 옆에 있는 혈관도 조금 더 살아나겠지. 자꾸 도미노처럼 긍정적 변화가 쌓여 나가면서 그게 합의돼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전엔 저도 빨리 고쳐보겠다고 이렇게 욕심내서 한약을, 강한 약들을 많이 썼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만성질환자들, 장기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 이분들을 대해보면 알아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모든 게 작은 변화의 누적입니다. 그거 외에 어떤 것도 먹히지가 않아요.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와도 그 개념을 이해하고 오세요. 이미 자기가 해야 될 작은 변화들을 이미 수행하고 오고 나랑도 그 속도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뭔가를 할 생각이 없고 자기 삶의 변화보다는 계속 의존된 마음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만 생각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너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려요. 죄송하지만 치료가 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솔직히.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분은 그 전 과정이 필요해요. 천천히 본인의 몸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본인 삶에서 개선점들을 찾아내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배제하고 해야 할 자그마한 일들 쌓아 나가는 거, 그 경험 먼저 하고 오셔야 돼요. 저는 명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저는 작은 변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명의고 한약을 명방을 써서 뿅 하고 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저는 작지만 끊임없이 변화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변화시키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존재예요. 몸은 그것만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갱년기에 대해서 다뤘는데 많은 환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 이후의 삶이 이거에 의해서 막 좌우가 돼버리니까 이걸 한번 짚어드려야겠다. 이때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이 결정이 된다. 여성분들은 이걸 알고 어떻게 몸을 다뤄야 되는지 내 몸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변화시켜서 부드럽게 대하고 조금씩 변화를 쌓아 나가는 식으로, 옛날식이 안 먹히니까 이제 어차피 그런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염려증.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들 검사를 엄청 하고 오세요. 검사지를 저한테 이만큼 두껍게 막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제가 꼼꼼하게 보고 막 그럴 것 같죠? 대충 봐요. 그 뭐 있겠어. 특별한 것만 보지. 핵심은 저는 크게 보는 사람이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통증, 증상에 집중한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아, 여기 아픈데 이거 뭐예요? 혈관이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 뇌동맥이 좀 막힌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뭐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자주 나타나세요? 아니면 가끔 나타나세요? 아, 이거 2달에 한 번 나타나는데 한 5분 있다가 없어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이미 다 보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는 이렇다던데, 어디 종합병원에 누구 교수님이 이렇다던데 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그럼 글로 가시던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꼭 자기가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백날 생각해 봐도 다 무의미해요. 왜냐면 누구나 그래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얘기인 것 같아. 불안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꽂히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 성에 안 차. 자기가 꼭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이 있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차라리 암이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왜? 암은 뭔가 명확한 것 같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암처럼 명확하지 않은 질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광범위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질환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암이라고, 이건 명확하고 이것만 떼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질환은 만성적으로 흘러가면서 몸이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질병명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을 했다 해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70~80%예요. 딱 병명으로 규정 지어서 어떤 치료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불명확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모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60, 70대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과도하게 계속 표현을 합니다. 실제 자녀나 배우자가 이걸 못 알아들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 무엇에서부터 이런 행동이 비롯되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건강염려증이 50대, 60대부터 확 증가를 해요. 40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이 연령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몸이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50대, 60대는.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뭐 약을 좀 쓰거나 하면 해결이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이게 만성적이라는 거구나. 그냥 아픈 데가 1년 내내 계속 아파. 염증이 낫지를 않아. 몸이 부으면 계속 부어 있어. 고통스러운 변비가 해결 안 되고 계속 가. 전에는 잠을 좀 못 자도 수면제를 먹거나 운동 좀 하면 잠을 잘 잤어. 근데 그냥 계속 못 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질환이 만성적인 패턴을 보이니까 특별히 큰 병은 아니더라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불안을 계속 증폭을 시켜요. 둘째, 그 나이 때 주변에서 질병에 걸리고 친구가 사망을 하고 부모님 세대가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죽음이란 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나에게도 오고 있구나. 어차피 다가올 건데 괜히 불안해져. 심각해지는 거죠. 이거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나도 큰 곤란을 겪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병원도 많지도 않았고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증상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너무 넘쳐납니다. 건강 관련 기사, 뉴스, 유튜브 채널들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 너 그거 심각한 거야. 너 빨리 조치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쓰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꼭 내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한테 있는 조그만 증상들, 여기가 좀 실룩실룩거려. 뭐 근육이 좀 땡기는 것 같아. 이거 뇌경색이 아닐까? 혈관이 어디 터진 게 아닐까? 과잉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우리가 한창 일에 몰두하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의 일상적인 어떤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은퇴를 했어요. 일을 안 하게 됐어. 그러면 뭔가 집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해. 안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조그맣고 사소한 어떤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이걸 미리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결국 과잉 해석과 이 불안이 이런 행동들을 증폭을 시키고 그 행동들에 의해서 더 불안해지고 끝없이 그게 증폭이 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 받고 진료받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삶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져 버려요.
건강염려증의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나이대가 되면 5060 세대가 되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심하냐 덜하냐 차이 정도지. 약간의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고 그 행위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을 뺄까? 자기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사실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못 뺀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반복해 와서 그게 나 자신이 되어 있어. 그런 행위 자체가. 그래서 알고 있는데 발을 못 빼. 제가 발을 빼는 방법을 좀 팁을 드릴게요. 과도한 관심과 증폭된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돌려야 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심한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멈춰야 됩니다. 하루를 이런 행위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아침 루틴을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을 검색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 몸을 과도하게 관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단 한 가지 행동, 따뜻한 물 한 잔 먹으면서 기분 좋음을 느껴야 돼요. 아, 내 몸이 밤새도록 건조해져 있었구나. 그리고 물을 원했구나. 따뜻한 물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타고 흐르면서 적셔주고 기분 좋고 뭔가 노폐물을 씻어내는 좀 긍정적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요 감각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몸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긍정적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관심사가 이쪽으로 빠져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유발해낸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그게 나 자신이 돼요. 나는 계단을 타는 사람,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를 보는 사람. 아, 좋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해가 떴구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넣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연해지면서 내 아픔이나 내 죽음조차도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정도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건 증상들이 있건 혹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질병이 있는 내 몸 자체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몸의 주인은 나다.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 계속 이 감각을 줘야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인지 진단을 받고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계단 오르기로 선택을 한 것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온전한 선택이야. 그리고 계단 올랐으니까 계단 오르지 않았던 5분 전보다는 내 몸이 더 좋아졌네.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통제했고 나한테 좋은 감각을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몸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행위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그 불안, 원망, 두려움, 그것들의 근원을 살피고 그것들이 들어설 수 없는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통제 가능해져요. 원래부터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빠져드는 거. 물론 증상을 조기에 찾아내서 미리 해결하고 빨리 조치하고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5%, 나머지 95%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내 삶을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그 불안이 또 몸의 건강 악화를 당연히 불러오겠죠. 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여러분, 오늘의 드릴입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금 더 사소하게 보기.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반복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내 몸을 관찰하는 습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을 말로 꺼내고 생각하고 뭘까 해결되면 좋겠다 여기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무시도 해보고 괜찮아 이렇게 그 몸에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들, 증상, 통증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해보기.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초보감 단위 드디어 4가지가 다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국단, 삼액단, 단홍단, 삼백단.
4가지를 다 출시했고, 아시다시피 환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어제 환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존 환도 아이들이 먹기가 괜찮아서 잘 먹고 있다. 환 잘 먹고 있는데 기존 환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환도 그대로 계속 생산 중이고, 단도 앞으로 계속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단은 이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데, 안에 열게 되면 이렇게 사탕봉지처럼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지를 까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단, 약재로 이렇게 뭉쳐 있는데 겉에 이렇게 하얀 노란 가루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저희가 특별히 촉촉함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재를 곱게 분쇄를 해서 단을 뭉쳐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미세한 가루, 약재 가루, 저희가 제품을 생산할 때 다른 부형제나 생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첨가하는 그런 약품 종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약재 가지고만 다 만들고 있어요. 약재로 촉촉하게 단을 뭉치면 이게 들러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서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약재 가루로 표면을 한 번 더 코팅을 해줘요. 이게 저희 소초보감의 생산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봉지에 들러붙지도 않고 원료의 식감 그리고 원료의 성분이 오래 잘 보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찌부러질 정도로 몰랑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만든 다음에 입천장에 혀로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살살 혀로 빨아먹으면 긴 시간 동안 소화액과 섞이면서 성분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낀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점성이 있는 원료여서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씹지 말고 가급적 빨아먹는다, 이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환은 3g으로 제작을 했는데 단은 4.5g으로 용량도 늘렸고 어디 가져다니거나 1회 용량을 계량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기존 환의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이렇게 단으로 출시하게 됐고, 기존 환도 계속 생산 중이니까 기존 환이 나한테 더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환으로 애용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단은 출시 기념으로 한정된 수량만 지금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